옛날 어느 마을에 숨쉬기조차 귀찮아하는 게으름뱅이가 살았습니다. 코 위에 똥파리가 앉아도 그대로 낮잠을 잤지요. 아내가 뙤약볕 아래서 뼈 빠지게 일할 때도 시원한 방구석에 누워 천장만 보며 하품만 쩍쩍 해댔습니다. 참다 못한 아내가 눈물을 훔치며 땔감이라도 해오라고 잔소리를 퍼부었습니다. 남자는 귀찮다며 벌떡 일어나 보찜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일하기 싫어 도망친 것이죠. 산길을 어슬렁 걷다가 남자는 나무 그늘에서 신기한 광경을 봅니다. 백발노인이 커다란 소머리 탈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남자는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영감님, 그 탈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노인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지요. 이 탈을 쓰면 편안하게 일도 안 하고 배불리 먹고 쉴 수 있다네. 그 말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평생 찾던 게 저거다 싶었죠. 남자는 냉큼 탈을 빼서 머리에 푹 뒤집어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탈을 쓰는 순간 온몸에 누런 털이 돋고 손발이 굽으로 변하더니 입에선 음메 소리만 나오는 진짜 소가 돼버렸습니다. 놀란 남자가 발버둥 쳤지만 이미 살갗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껄껄 웃으며 소가 된 남자를 농부에게 팔아넘겼습니다. 고삐를 넘기며 한마디를 남겼죠. 이 소는 물을 먹으면 죽으니 절대 무밭 근처엔 못 가게 하시오. 그날부터 지옥 같은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농부는 새벽부터 밤까지 소에게 쟁기질을 시켰습니다. 조금이라도 걸음을 멈추면 등짝으로 매서운 채찍이 날아들었죠. 사람 살려. 나 사람입니다. 소리쳐 보았지만 서글픈 음메 소리만 날 뿐이었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도록 고생하던 어느 날 남자는 두고 온 아내 생각에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아내를 짐승처럼 고생시켰구나. 천하의 몹쓸 놈이다. 평생 매 맞고 일하느니 차라리 죽어서 고통을 끝내자. 남자는 물을 먹으면 죽는다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고삐를 끊고 무밭으로 달려가 물을 덥석 베어 먹었지요. 여보 미안하오. 이제 끝이구나 하며 눈을 질끈 감았는데 그 순간 쩍 소리와 함께 몸을 옥죄던 소탈이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눈을 떠보니 놀랍게도 다시 사람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남자는 두 손발을 만져보며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내에게 내달렸습니다. 그 후 이 게으름뱅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동네 제일 까는 일꾼이 되어 아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는 듬직한 남편으로 평생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조선 최고의 성군으로 칭송받는 세종대왕. 그 위대하고 평화로운 치세 이면에 궁궐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은 전대미문의 스캔들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바로 세종의 며느리이자 훗날 문종이 되는 왕세자의 두 번째 부인 순빈봉 씨의 이야기입니다. 왕세자 문종은 정사에는 뛰어났지만 아내에게는 한없이 무심한 남편이었습니다. 첫 번째 세자빈이 남편의 사랑을 얻으려 미신을 쓰다 쫓겨난 후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간택된 여인이 바로 순빈봉 씨였습니다. 그녀는 활달하고 정열적인 여인이었지만 세자의 마음은 굳게 닫힌 문처럼 열릴 줄 몰랐습니다. 구중궁궐의 화려함도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여인에게는 그저 거대한 감옥일 뿐이었습니다. 차갑고 적막한 동궁전에서 홀로 긴 밤을 지새워야 했던 세자빈의 외로움은 점차 기행으로 변해갔습니다. 매일 밤 독한 술로 고독을 달래던 그녀는 결국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기시된 선을 넘어버리고 맙니다. 자신을 수발들던 궁녀, 소쌍과 깊은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궁궐 안에는 평생 왕만 바라봐야 하는 궁녀들끼리 외로움을 달래고자 은밀하게 마음을 나누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이를 대식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훗날 국모가 될 세자빈이 일개 궁녀와 대식을 맺었다는 것은 유교국가, 조선의 기강을 뿌리째 흔드는 경악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세자빈은 궁녀 소쌍을 곁에 두고 밤마다 은밀한 정을 나누었습니다. 소쌍이 다른 궁녀와 가깝게 지내기라도 하면 질투에 눈이 멀어 폭력을 행사할 정도였죠.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입니다. 두 사람의 묘한 관계는 궁궐 나인들의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갔고 결국 시아버지인 세종대왕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명색이 세자빈이 궁녀와 동침을 하다니.
평소 인자했던 세종조차 이 충격적인 소식에는 노발대발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즉각 엄중한 조사가 시작되었고 궁녀 소쌍은 서슬 퍼런 추국장 앞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낱낱이 자백하고 맙니다. 순빈봉 씨는 끝까지 그저 함께 누워 잤을 뿐이다라며 변명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결국 순빈봉 씨는 폐위되어 궁궐 밖으로 비참하게 내쫓깁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는 가문의 수치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담한 결말을 맞이하죠. 가장 높은 곳에 있었지만 지독한 외로움 속에 갇혀 끝내 금지된 사랑에 손을 뻗었던 순빈봉 씨. 엄격한 유교 사회였던 조선 궁궐이 낳은 가장 충격적이고도 가슴 아픈 비극이었습니다.